어디서 감히 내 말을 가로막아? 니까짓 게 감히 누굴 넘봐?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방금 보신 그 충격적인 장면. 강남 한복판 고급 식당에서 벌어진 예비 며느리를 향한 잔혹한 물벼락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오만한 시어머니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물을 맞고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저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파국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어느 시끄러운 재래시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시끌벅적한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홀로 저녁을 먹는 여자가 있습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카디건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그녀는 9,000원짜리 순대국밥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켭니다.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평범하고 고단한 직장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여자의 허름한 가방 속 지갑에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 여자의 이름은 이지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태양금융지주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도대체 재벌가 상속녀가 왜 이 냄새나고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그녀가 일하는 아주 작은 마을은행에서 시작됩니다. 지은은 마을은행의 5년차 대리입니다. 그녀의 주 고객은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파지를 줍는 할머니들이죠. 지은의 손끝은 늘 시커멓게 물들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꼬깃꼬깃 모아온 지폐를 침 묻혀가며 세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그 돈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수조원의 은행 자산보다 할머니의 쌈짓돈 1,000원이 더 귀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이곳에서 진짜 세상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대리 나왔어.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위해 시원한 비타민 음료 먼저 드세요. 지은은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장보다 사람 냄새나는 이곳이 훨씬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해가 지고 셔터가 내려가면 그녀는 다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퇴근길 지은은 수행기사가 모는 고급 세단 대신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전화가 걸려오네요. 발신자는 회장님. 바로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아직은 아니에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여기서 더 배울 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지은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녀는 지금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박준혁?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소탈한 자신의 모습을 좋아해준 남자. 지은은 자신의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사람들 틈에서 준혁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한 중년 여성이 우아한 척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지은의 예비 시어머니 박미숙 씨입니다. 그녀는 지금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중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의 조건을 난도질하고 있죠. 아유, 말도 마. 내가 속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니까? 우리 준혁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애를 데려왔는지. 직업이 뭐랬더라? 마을은행?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은행 축에도 못 끼는 데서 일한다잖아. 격이 안 맞아서 원. 미숙의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할 뿐이지만 미숙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이미 청담동 사모님입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아들의 반려자가 아니라 자신의 밍크코트 급을 올려줄 액세서리여야 했습니다. 내일이 상견례잖아. 내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어.
처음에 기를 확 죽여놔야 시집와서도 기어오르지 못하지.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 애가 강남 바닥을 밟으려고 해? 어림없지. 미숙의 눈이 맹수처럼 번들거립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본 없다고 무시하는 그 며느리가 남편. 회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은행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상견례를 하루 앞둔 밤, 지은이 준혁을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준혁은 착한 아들 같지만 사실 지독한 마마보이입니다. 그는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늘 지은에게 참을 것을 강요해왔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아, 내일 상견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좀 말이 직설적이셔도 내가 이해해줘.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워낙 고생 모르고 사신 분이라 그래. 내가 그냥 네 하고 넘어가면 조용할 거야. 알았지? 지은은 씁쓸하게 웃으며 차를 운전합니다.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지만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왜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은 낡은 자취방에서 다림질을 시작합니다. 내일 입고 갈 3만 원짜리 블라우스 위로 치익하고 뜨거운 스팀이 피어오릅니다. 그녀가 내일 가야 할 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정식집. 오만함으로 무장한 가짜 사모님과 진실을 숨긴 진짜 상속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겠죠. 미숙도 준혁도 지은의 낡은 옷소매만 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지은이 사실은 호랑이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 한 컵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단돈 1,000원짜리 생수도 누군가의 얼굴에 끼얹어지는 순간 수십억 아니 한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비싼 값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바로 그 운명의 물 한 컵이 쏟아졌습니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여자의 잠들어 있던 복수심을 깨운 그 차가운 물벼락. 도대체 그날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 청담동에서도 예약하기 힘들다는 한정식집 가연.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음식에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테이블 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상석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 미숙 씨. 그녀의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맞은편에 앉은 지은을 훑어내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요. 이지은 씨라고 했나요? 호호. 옷이 참 검소하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명품 가방 하나쯤은 다들 들고 다니던데 부모님이 시골 분들이라 그런가? 교육을 참 소박하게 받으셨어.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지은은 오늘을 위해 가장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왔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저 시장통 마을은행 직원의 싸구려 옷차림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옆에 앉은 아들 준혁은 어떨까요? 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예비 신부를 보호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네요. 미숙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이내 본론을 꺼냅니다. 마치 생선 가게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이죠. 자, 빙빙 돌리지 말고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준혁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지 알죠? 강남 바닥에서 부동산 컨설팅하는 대표예요. 곧 100억대 자산가 될 몸이라고요. 그런데 지은 씨는 가진 게 뭐가 있죠? 낡은 빌라 전세금? 지은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미숙의 요구는 상식을 넘어섭니다. 결혼하려면 급이 맞아야지. 내가 많이 봐줘서 예단은 생략할게요. 대신 강남 신혼집. 그거 우리 준혁이 명의로 해오세요. 한 5억 정도면 전세는 구할 수 있겠네.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죠? 요즘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들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5억.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돈입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는 그 천박한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이죠. 지은은 평소에 상냥한 말투 대신 단호하고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엽니다.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는 준혁 씨라는 사람 하나 보고 결혼 결심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거지 집안끼리 돈거래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5억이라뇨. 그런 무리한 요구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미숙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마을은행 말단 직원이 내 말에 토를 달아? 감히 천한 것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미숙의 자존심에 시뻘건 불이 붙습니다. 뭐? 거래? 비즈니스?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우리 준혁이 아니면 언제 이런 고급 식당 구경이나 해봤겠어? 주제 파악 좀 해. 준혁이 당황해서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작게 중얼거리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미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미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물잔을 움켜쥡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아주 차가운 물잔을요. 싸. 순식간이었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허공을 가르고 지은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툭, 투둑 떨어집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지은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 뚝 흐릅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젖어서 살색이 비치고 정성스럽게 했던 옅은 화장이 물기를 따라 번져내립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입니다. 속눈썹에 맺힌 물방울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물벼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남자 준혁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아, 진짜. 지은아, 너 왜 엄마 화를 돋워?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걸. 왜 말을 그렇게 해? 빨리 사과드려, 엄마한테. 아. 결국 준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폭력 앞에서 그는 피해자인 지은을 탓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사랑이라는 이름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지은은 젖은 얼굴을 닦지 않습니다.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은반지를 뺍니다. 준혁이 프로포즈할 때 줬던 큐빅 하나 없는 15만 원짜리 반지입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젖은 테이블보 위에 물컵 옆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탁! 반지가 놓이는 작고 건조한 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사과는 두 분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때 그때 하세요. 물론 제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은 의자를 밀고 일어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 물에 젖은 어깨가 초라해 보이기는커녕 서늘할 정도로 당당해 보입니다.
오히려 덩그러니 남겨진 미숙과 준혁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요. 미숙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립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건방진 며느리 후보를 쫓아냈으니 속이 시원하다고 느낄 겁니다. 잘 나갔네. 어디서 저런 게 굴러들어와서는. 준혁아, 걱정 마라. 엄마가 저런 거 말고 강남에 빌딩 한 채 가진 차만 규수 데려올 테니까. 액땜했다 쳐. 액땜이라뇨. 미숙 씨, 당신이 방금 쫓아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 아들이 100년이 걸려도 못 모을 돈을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끼얹은 그 물 한 컵,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남편 회사의 자금줄이자 당신 아들의 미래를 씻어내버린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은이 사라진 자리, 이제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될 겁니다. 차가운 침묵을 남기고 떠난 지은. 그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모욕을 되돌려줄까요? 상견례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고급 바. 미숙과 준혁 모자는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기름진 웃음이 가득하네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야, 걔 나가는 거 봤니?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반지는 놓고 가더라. 잘 됐어. 그깟 큐빅 반지 팔아서 밥이나 사 먹지. 미숙은 콧노래를 부르며 계약서를 흔들어댑니다. 바로 강남 논현동에 있는 5층짜리 꼬마 빌딩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가 50억. 그중 계약금으로 무려 3억 원을 오늘 낮에 입금했습니다. 엄마, 근데 대출 확실한 거지? 잔금 치르려면 30억은 더 나와야 하는데. 걱정 마. 너 신용 등급 1등급이잖아. 거기다 내 아빠 회사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 우리랑 15년 지기야. 말만 하면 바로 도장 찍어줘. 넌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되는 일만 남았어. 모자는 붉은 와인을 들이켭니다. 그 3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마지막 편도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 지은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네요. 통화 상대는 김비서, 태양금융지주 회장실의 수석 비서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입니다. 네, 김 비서님. 저예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태양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출 심사건들 중에서요. 박준혁 개인 대출과 태성건설자재 기업 대출건. 네,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은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단호하게 말을 잇습니다. 원칙대로 해주세요. FM대로. 그동안 관행이라며 봐줬던 서류 미비, 담보 비율 조정. 그런 특혜들 전부 없애주세요. 아주 깐깐하고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그저 원칙을 지키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맥과 편법으로 쌓아올린 미숙네 집안의 모래성에는 이것만큼 치명적인 무기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당연히 대출 승인 도장을 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담당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곤란한 듯 식은땀을 흘립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대출이 부결되셨습니다. 네, 부결이요?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엔 무조건 된다면서요. 그게 본점 심사부에서 갑자기 DSR 규정 미달로 반려가 내려와서요.
저희 지점 권한 받기라. 현재로선 10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어제 넣은 계약금 3억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은행을 뒤집어 엎지만 돌아오는 건 청원 경찰의 제지뿐입니다. 같은 시각 미숙의 남편 박 사장의 사무실. 이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화벨이 끊이지 않고 울려댑니다. 따르릉, 따르릉. 마치 장송곡처럼 들리네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A 건설사에서 자재 납품 계약을 취소하겠답니다. 뭐, 이유가 뭐야? 그냥 위에서 방침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비유통에서도 결제 대금을 3개월 뒤로 미루겠다고. 박 사장이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울립니다. 이번엔 주거래 은행입니다. 박 사장님, 저 지점장입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본점에서 사장님 회사 신용 등급을 재평가했는데 위험군으로 분류돼서요. 기존 대출금 20억 다음 주까지 전액 상환하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갑니다. 20억을 일주일 안에?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도대체 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공포를 느낍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3억은 날리게 생겼고 회사는 부도 직전입니다. 미숙은 소파에 널브러져 엉엉 울고 준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입니다. 그때 준혁의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다. 지은이가 금융권에 있다고 했잖아. 마을은행이라도 돈은 만질 수 있겠지. 사람이 급해지면 염치도 사라지나 봅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이 쫓아낸 여자에게 뻔뻔하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거죠. 뚜루루, 뚜루루. 다행히 지은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 준혁이야. 제발 전화 끊지 마.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준혁 씨? 그래, 나야. 너 마을은행 다니잖아. 금융권 아는 사람 많지? 나 대출 좀 막아줘. 우리 집 지금 난리 났어. 내가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수화기 너머로 지은의 차가운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준혁 씨, 잊으셨나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근본 없는 마을은행 직원일 뿐이라고. 아니, 그건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거고. 주제 파악하라고 하셔서 주제 파악 중이에요. 감히 제가 어떻게 강남 사업가님 일을 돕겠어요? 제 분수에 안 맞는 일이라. 못 돕겠네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감정도 없는 건조한 끊김이었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화면이 깨지며 검게 변합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요. 계약금 3억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부터는 회사의 자산 가압류가 시작되고 미숙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에도 빨간 딱지가 붙게 될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벼랑 끝으로 몰린 이 가족.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아직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편의점 매대 앞에서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 그 마을은행 직원이 태양그룹 딸이라고? 경악과 후회로 얼룩질 그들의 최후. 탁, 탁. 여러분, 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로 받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소리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떵떵거리던 미숙 씨네 집. 지금 그 집 거실에는 온통 빨간색 스티커가 단풍처럼 물들어 있습니다. 소파에도 냉장고에도 미숙이 목숨처럼 아끼던 밍크코트 위에도 말이죠. 계약금 3억은 공중분해됐고 남편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단 2주. 그 오만했던 집안이 쫄딱 망해서 거리로 나앉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주였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 재수 없는 게 들어왔다 나가는 바람에 애군이 꼈어. 미숙은 머리를 산발한 채 악을 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원망하는 그년이 사실은 이 모든 사태를 손가락 하나로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가장 비참한 곳에서 밝혀집니다. 새벽 2시 인적 드문 편의점. 말끔한 정장 대신 꼬질꼬질한 조끼를 입은 남자가 컵라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준혁입니다. 한때 100억 자산가를 꿈꾸던 그는 이제 시급 1320원을 받는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잡지 코너를 정리하던 준혁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춥니다. 경제주간지 표지 모델. 거기엔 너무나 익숙한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금융의 차세대 리더 태양금융지주 이지은 전무 단독 인터뷰. 지은아? 준혁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시장통에서 순대국밥을 먹던 그 수수한 여자가 아닙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웃고 있는 여자.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준혁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칩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무남 동료. MIT MBA 출신. 파격 승진. 준혁은 비명을 지르며 잡지를 떨어뜨립니다. 자신이 걷어찬 건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흙이 묻었다며 더럽다고 내다버린 겁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우리 망하게 한 거. 다 지은이네 은행이야. 잡지를 본 미숙은 그만 혼절하고 맙니다. 마을은행 직원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보냐며 물을 끼얹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기 남편 회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든 은행의 주인이었습니다. 충격은 곧 공포가 되었고 공포는 이내 비굴한 희망으로 바뀝니다. 미숙은 벌떡 일어납니다. 체면? 자존심?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가자. 가서 빌자. 지은이, 아니 지은님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봐줄 거야. 그렇고 말고. 미숙은 헝클어진 머리도 정리하지 못한 채 태양금융그룹 본사로 달려갑니다. 여의도 금융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태양금융 본사 로비.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이곳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나 이지은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야. 지은이 나오라고 해. 내가 할 말이 있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미숙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는 엘리트 사원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지만 미숙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로비의 높은 천장을 울리는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은이 걸어 나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을 뒤로 한 채 그녀가 미숙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위압감에 미숙은 저절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미숙은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아가, 아니, 이 전무님, 내가 미쳤었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그랬나 봐.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주게. 전무님 말 한마디면 우리 남편 회사 다시 살릴 수 있다며?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우는 미숙.
하지만 지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미숙을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엽니다. 상견례장에서 미숙이 뱉었던 그 모욕적인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요.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지은아, 제발. 우리 준혁이 봐서라도. 어머니. 지은이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미숙과 눈을 맞추며 서늘하게 웃습니다. 기억나세요? 상견례 날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죠. 사람은 급이 맞아야 한다고. 노는 물이 달라야 한다고요. 그건 내가 실수를. 아니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비원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랑 엮이기엔 제가 좀 바빠서요. 지은아, 지은아.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쫓겨나는 미숙. 그녀의 처절한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지지만 지은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지은의 얼굴. 그것은 흙을 털어내고 비로소 제 빛을 찾은 고고한 진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았던 숨이 터져나오듯 속이 뻥 뚫리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힌 미숙과 준혁.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차가운 현실의 바닥뿐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수 끝에 지은이 찾은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미숙은 개과천선했을까요? 여러분, 시간만큼 공평한 게 또 있을까요? 죽을 것처럼 몰아치던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멈추고 진흙탕이 된 땅도 햇볕을 받으면 다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던 미숙 씨의 가족. 그리고 흙을 털어내고 제자리를 찾은 지은 씨.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카메라를 돌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좁은 분식집.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나르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네요. 네, 바로 미숙 씨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지금은 3,000원짜리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이 튄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명품으로 감았던 휘황찬란한 거칠에는 다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에는 거친 주부습진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아이고, 손님. 국물이 좀 짜죠? 제가 육수 더 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예전 같으면 이게 감히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라며 눈을 치켜떴을 그녀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숙은 압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 가게를 찾아주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말이죠. 가진 걸 다 잃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게 밖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섭니다. 헬멧을 벗는 남자, 아들 준혁입니다. 말끔한 정장 대신 배달 대행업체 조끼를 입고 있네요. 엄마, 배달 다녀올게요. 주문 밀려서 좀 늦을 것 같아. 준혁은 능숙하게 포장된 음식을 싣고 다시 도로를 달립니다. 신호 대기 중 그의 옆으로 번쩍이는 고급 외제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예전에 준혁이었다면 부러워서 배가 아팠거나 자기도 곧 저런 차를 탈 거라며 허세를 부렸겠죠. 하지만 지금 준혁은 그저 덤덤하게 헬멧끈을 고쳐맬 뿐입니다. 부모 잘 만나 쉽게 얻는 돈보다 내 두 다리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번 배달비 3,000원이 훨씬 떳떳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비록 몸은 고되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지은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창한 야외 정원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지은의 결혼식 날입니다. 그런데 하객들의 면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쪽에는 넥타이를 맨 금융계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뽀글머리 파마를 한 시장통 할머니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은이 마을은행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은 콩나물 가게 할머니,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이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으셔야죠. 지은의 옆에 선 신랑은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지은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 지은은 화려한 예물도 거창한 혼수도 생략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맞잡은 두 손과 환한 미소만이 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국수를 먹습니다. 급을 나누고 격을 따지던 미숙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겠죠. 하지만 그곳엔 차가운 긴장 대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축복만이 넘쳐납니다. 다시 해가 지고 미숙의 분식집도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설거지를 하던 미숙이 문득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은의 결혼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숙은 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혼잣말을 뱉습니다. 휴, 1년이 꼭 10년 같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죄 이제야 땀 흘리며 갚네. 그래도 마음은 지금이 더 편하다. 빚도 없고 가식도 없으니까. 미숙의 독백이로 지은의 목소리가 겹쳐집니다. 어머님, 진주는 흙 속에 묻혀 있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보석은 물 한 방울에도 그 빛을 잃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품격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미숙과 준혁의 모습. 비록 걸음은 무겁지만 두 모자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걷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소박하고 다정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느라 정작 중요한 내면을 돌보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흙 묻은 진주였습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